풍선 효과처럼 온라인을 주 무대로 한 불법 도박 시장은 이러한 위기에 더 무섭게 기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사이트 신고 접수가 예년에 비해서 배로 폭증했고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돼 발생한 사회 문제는 해마다 이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군 장병들의 불법 도박 사례도 보시다시피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독 상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갑자기 한도간 지역센터 축소를 결정하셨던데 심각하다는 걸 못 느끼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얼마나 총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인지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경기 광명갑 임호경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에는 동양 최대 경륜장인 스피돔이 있습니다. 사가미 위원장님, 경륜이나 카지노 해보셨습니까? 평소 도박 좋아하시나요? 아닙니다. 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륜, 경정 등 대면 발권을 주로 하는 합법 사행산업의 업장이 휴장하면서 당연히 매출은 폭락했고요. 순 매출에서 0.35%를 사회에 환원하는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 역시 지난해에 비해 200억에 비해 반토막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풍선 효과처럼 온라인을 주 무대로 한 불법 도박 시장은 이러한 위기에 더 무섭게 기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네. 화면 보시죠. 이 화면은 작년 기준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81조, 긴급 코로나 추경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그것도 적발된 것만 81조입니다. 불법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합법 사행산업 22조에 비하면 4배나 비대해졌습니다. 보다시피 온라인이 주 무대여서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는 이들에게는 성수기입니다. 대목이죠, 대목. 이 시장을 이렇게 교란시키는 불법 도박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사장님, 실태조사 또한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실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실태조사 때문에 제가 올해는 수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언론의 보도로 심각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신고 접수가 예년에 비해서 배로 폭증했고 해외 경마 영상을 통한 불법 베팅 등 음성화가 심화되고 수많은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중고나라론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중고 상품을 판다는 사기성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자의 돈을 갈취해 자금을 마련한다는 의미인데 이처럼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돼 발생한 사회 문제는 해마다 이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무게 있는 것을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장병들에게 군대에서 PC로 몰래 도박을 하다 적발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병역 내 휴대전화 사용 허가의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2019년도 4월 전면 시행되면서 모바일을 통한 군 장병들의 불법 도박 사례도 보시다시피 급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이 폐단이 고스란히 어디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바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 청년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총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인지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또 최근 5년간 중독 전화상담 서비스 실적으로 보면 코로나 유행 시점인 올 2월을 기점으로 중독 상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5년치 평균에 비해 총 280% 전화 상담이 폭증했고 특히 올해 4월의 경우 400%를 넘는 비현실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이는 코로나 전후 도박 중독에 따른 국민 정신 건강 악화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척도인데 이 심각한 상황 보이시죠? 이 시국에 갑자기 한도간 지역센터 축소를 결정하셨던데 다른 대안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각하다는 걸 못 느끼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답변 드릴까요? 간단하게. 네. 마지막에 해주실래요?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증인신문 들어가겠습니다. 전수민 증인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화면 한번 보시죠. 이 화면은 지난 8월 31일 사감위는 한도간에 한 건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직영 1개소, 위탁 13개소를 운영해온 한국도박 문제관리센터를 갑자기 권역 중심에서 5개 센터를 축소 개편한다는 내용인데요. 더 붙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적극 이행하라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인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포함해 중독 치유와 관련 본인의 이력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 센터장 전수미입니다. 이전 경력으로는 15년간 중독 전문 정신과에서 중독 전문 카운슬러로 근무했고 4년간 대학 조교수로 강단에도 선 경력이 있으며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께서 센터장이시면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공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럼 다음 또 자료 보시면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까지 사가미가 발표한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에는 꾸준히 한도간 지역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1차 지역센터 설치 필요성, 2차에는 지역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3차에는 예방치유 자원 부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축소를 결정한 배경과 사가미가 제시한 축소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첫째,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 축소로 인한 예산 문제와 둘째, 치유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라는 사가미의 판단입니다. 먼저 현 부담금 총액은 사행산업 총 매출액의 불과 0.2%입니다. 이는 사가미법상의 0.5% 한도 대비 현저히 낮은 상태로 예산 문제는 부담금 출연 비율의 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센터 치유 서비스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1.8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가미는 이를 축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 또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구물에서 이용률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9개의 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4개 센터만으로도 1.85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한 근거이지 어찌 축소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이용률을 높이려면 사가미가 지금까지의 계획대로 지역센터를 확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공공 서비스 축소 이행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가미 정책 방향에 센터는 당혹스럽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도박 중독이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 전반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는데 그거는 또 어떤 실상입니까? 네, 중독 현장은 단순치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필요합니다. 재정 파탄, 폭력, 자살, 그 사이에 숨죽여 눈물로 지새우는 방치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기, 횡령에 도박과 아무 상관없는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직접적 피해가 갑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에는 열심히 일하는 가치보다 도박에 빠지면서 대박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선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의원님, 현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탁상 행정의 정책을 철회해 주십시오. 저희들 귀에는 가족들의 고통의 호소가 쟁쟁할 뿐입니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3분 사용하시고 그건 차감되는 거예요. 의원님 질의 시간에서. 네, 사용하세요. 시간 드리세요. 3분. 네, 이 답변 또한 위원장님 현장과 엇박자나고 있는 정책 변경 과정에 대한 답변 마지막에 부탁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은 합법 사행산업 매출액의 0.35%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요국 평균 1.5%에 비해 4분의 1도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최근 5년간 실제 부담 비율을 보면 각종 감면 혜택으로 평균 0.25%를 징수해 현행 법령에도 못 미치는 비율로 예산을 마련했어요. 그렇다면 비교적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 비해 도박 중독의 유병률은 2~3배 높고 예산에 비해 도박 문제 인구는 많으니 1인당 예방 치유 부담금은 선진국에 비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것 또한도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G7 초청국으로 거론될 정도로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을 인정받은 국가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분야는 K방역의 역량을 입증하고 있고요. 중독 예방 치유 분야에서도 우리가 선도하지는 못해도 세계 표준에 걸맞는 예산과 현장 대응력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불가피하게 경영 위기에 놓인 합법 사행산업의 경우는 온라인 베팅과 전자카드 같은 통제 가능한 비대면 사업 구조를 열어서 모두가 상생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님, 기간 운영 정책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사가미가 발표하는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절차를 좀 밟아주실
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불법 도박 성행 속의 중독 예방 치유 역량 축소 결정과 현장과 엇박자나는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합법 사행산업의 경우 온라인 베팅과 전자카드 같은 통제 가능한 비대면 사업 구조를 열어서 모두가 상생하는 대안책까지 마련하셔서 종합감사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앞서 제가 질의한 거에 있어서 종합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불법 도박 문제, 그리고 또 도박 중독 문제, 또한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두관 지역센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박 문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총 40개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두관이 이제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를 약칭하는 건데요. 한두관에서 이제 한두관 서울센터라고 해서 직접 우리 한두관 직원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지금 우리 증인께서 나와 계신 곳과 같은 13개의 지역센터라고 불리우는 지역 보조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저희가 26개의 민간 상담 기관이 이 도박 문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원화된 서비스 체제가 그동안 좀 정부 안에서 좀 문제 제기가 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 재정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연장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계속 이 기관의 인지도도 너무 낮다, 그 다음에 예방 치유 사업의 성과가 미미하다, 그리고 또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계속 해왔고, 또 이제 저희가 또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런 지역센터라고 하는 것과 민간 상담 전문기관 간의 만족도, 그다음에 그런 걸 대비했을 때 좀 비용이 과다하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어떤 결론을 정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뭔가 이 도박 중독 서비스에 대한 나름대로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 현행 체제는 좀 그대로 두고 있을 수는 없겠고, 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 연구 용역을 실시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구 용역 속에 저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제 큰 방향 중에 하나가,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개의 직영센터를 최소한 한국도박문제센터라는 기관이 2013년도에 즉 공공기관으로 신설되었다면 이 정도 이제 한 개 정도만 직영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거점 지역에 있는 5개 정도는 직접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직성을 이제 저희가 그 방향성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연구 영역을 하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연구 영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서비스 전달 체계를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이제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이 0.25%로 좀 떨어져 낮긴 하지만, 그거는 위원님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좀 관계기관과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부가율, 부담률을 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는데, 이 문제는 꼭 예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서비스 전달 방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더 안정적인 서비스, 그리고 수요자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좀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 기존의 정부 안에서 여러 기관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저희가 그냥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도 일종의 저희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상황인지를 진단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는 게 연구 용역의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직영센터를 5개로 한대고 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지역센터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이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무를 좀 더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해달라 하는 그런 차원의 그겁니다. 서류를 직접 보내신 게 자료가 다 있어요. 네네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검토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 그거 자체가 그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한 그 기준입니다.